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센 투자자문의 김성희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1% 이상의 오름세 나타내며 거래 마쳤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고용지표 예상치 크게 밑도는 수치로 나왔는데요. 자, 이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등 주요 경기지표 또 발표되는 만큼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월요일 뉴욕 증시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의 힘을 입어서 1.3%가량 오르며 2,1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견조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개인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0.6%가량 오르면서 약 한 달 만에 720선 회복했는데요. 자, 이렇게 월요일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달 말 G20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분쟁에 대한 위기감이 완화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지수를 상승으로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센 투자자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1시간 동안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내용들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전화 통해서 많은 도움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통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전에 꼭 문자로 먼저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자문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메커니즘을 활용한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명석 자문위원입니다. 네, 이명석 자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월요일 한 주 시작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문위원 이명석입니다. 사실 저는 전문 방송인이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좀 방송이 서툴고 어찌 보면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실 전화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업무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답변 드릴 테니까요. 더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화를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또 투자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이미 얻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도 좋은 내용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4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모두 0.7%,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조금 눈에 띄는 점은요. 포드와 GM이 상승했다는 점인데요. 두 회사 다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두고 있어서 멕시코와의 무역 협상 타결이 좀 상승을 크게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멕시코와 무역 협상을 타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려던 것은 무기한 연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 타결 소식에 미국 지수 선물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S&P 500 지수 선물 가격이 전장 대비 0.6% 상승한 2,892.25에 거래가 됐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상승을 했는데요. 0.72% 오른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스티븐 무누신 장관의 발언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최근 채권 시장의 랠리에 대해서 채권 시장이 금리의 하락세를 예측하는 것이지만 경기 침체의 신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일부 완화 정책 개시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좀 반영을 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가 세계적으로 매우 낮고 또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 경제가 2분기에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월가 전문가들이 5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비농업 부분이 7만 5천 명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원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전달과 변함이 없는 3.6%로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반적으로 지표가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DP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로 노동부의 고용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3월과 4월 고용 지표 역시 하향 조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소비 지출 등 이제 다른 지표들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고용 지표 하나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은 속단이다라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소식 나오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명석 자문위원과 대가의 시선, 경기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또 미국과 멕시코가 관세 협상을 또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말 사이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멕시코와의 관세 이슈가 일단은 일단락이 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사실 또 지난주에 저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기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제에는 악재인데 또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미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 지표들이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경제 지표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한 이슈들 중에서 지금 지난달 수출량 대비해가지고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량 자체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이 부분이 또 어떤 중국에서 또 협상의 카드로서 들고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쪽이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결국 금리 인하의 시기, 지금 다음 주에도 FOMC 회의가 있고 하지만 사실 다음 주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전문가들께서 가을에 많이 예측을 하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하반기 쪽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요. 금리 인하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되 결국 시기의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위원님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오는 19일에 FOMC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는 아닐 것이다. 그때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멕시코와의 협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멕시코 협상에 타결이 되면서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좀 키웠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저희는 S&P 500 같은 경우 좀 하방을 보고 있는데 자, 이런 협상에
나오면서 좀 상승폭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단기 반등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단기 반등에 따른 어떤 뭐 차익 물량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반등폭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그렇죠. 그 멕시코 협상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불법 유인자 협상을 위한 어떤 카드가 아니겠느냐. 이제까지 정책을 그렇게 펼쳐왔었고 그렇죠. 또 이런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펴왔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네. 했었는데요. 뭐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방송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바로 네, 이루어져 가지고요. 사실 놀랐었는데 뭐 이 부분 때문에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나머지 이슈들이 잠잠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상승을 이끌었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이슈의 뭐 멕시코 협상보다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단기 상승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단기적인 반등이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이슈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희 멕시코와 미국은 이렇게 또 극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타결을 했는데 중국과는 아직까지 좀 어떤 성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 중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이 중국과 거래를 끊으면 응징하겠다라고 약간 협박을 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 G20 정상회담까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텐데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중국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상당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25% 중국 매출이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부분이 47%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렇다면 자, 실적 그리고 또 주가 이런 부분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뭐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도 결국 이번 멕시코와 같이 결국은 늘 이야기하는 밀당. 네. 결국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좋은 위치에서 협상을 하기 위한 뭐 정책일 텐데요. 결국은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면 단기적인 악재의 작용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다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악재로 발생을 할 뿐이지 결국 뭐 장기적인 악재로 적용이 되거나 이런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예측하고 있는 대로 결국에는 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타결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달러화도 좀 궁금한데 그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달러화도 약간의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화의 약세 부분 어느 정도나 추세가 좀 지속이 될까요? 이제 강달러 시기에서 지금 조금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서 네. 지금 조금씩 하락 쪽으로 기울은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하는 분명히 달러 약세 요인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달러 약세 요인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언제까지 작용을 하느냐.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저희가 그 통화 부분과 파운드 그다음에 유로 달러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다른 정량적인 분석인 부분에서 지금 달러화가 이제 떨어질 시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나머지 통화 부분들 뭐 호주 달러, 그다음에 유로 달러, 그다음에 파운드 같은 경우는 상승 요인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상승 방향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지금 나머지 요인들이 지금 상승으로 즉 달러는 하락하고 나머지 통화들은 상승할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한번 상승 방향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달러화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시장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 13일인데요.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서는 변동성이 좀 커지잖아요. 그에 따라서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 옵션이라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선물과 주식과 달리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죠. 방향성을 맞추는 게임에서 변동성을 맞추는 게임까지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인데요. 시간 가치를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하면은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될 텐데 이 변동성 부분을 맞추느냐, 즉 변동성을 맞추느냐, 방향을 맞추느냐를 가지고 어떤 게 더 쉽냐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둘 다 어렵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어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입니다. 변동성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저희가 만기일 때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 과연 저희가 변동성을 맞출 수 있을까요? 사실 방향도 어렵지만 변동성도 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께서 만기일 날 어떤 도박 성향의 투자로서 프리미엄, 즉 외가죠. 0.01포인트의 프리미엄을 매수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박을 노리는 형태의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투기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좀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만기일에 100배 수익을 올렸네, 30배 수익을 올렸네. 사실 올해 들어서도 2번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실제로 늘 말씀드리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그런 투자의 방식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외가의 저렴한 가격에 외가를 매수를 해서 어떤 변동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 이건 전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변동성을 맞추겠다, 방향성을 맞추겠다는 보다는 잘 대응하셔서 평상시 같이 들어갈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만약에 본 뷰대로 가지 않았다, 본인이 생각하는 뷰대로 가지 않았다면 과감히 손절하시고요. 또 방향으로 갔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정확히 청산하시고 나오는 이런 투자의 방식대로 가셔야지 절대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라고 투기적인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니까요. 이 부분 너무 만기일 하면서 혹여나 하는 심리에 뭐 복권 산다고 생각하시고 가끔 사시는 분도 봤습니다. 많이 네,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 투자보다는 좀 정석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변동성 커지는 상황에서 변동성이냐 방향성이냐 사실 두 쪽 다 맞추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자, 이런 변동성을 급격한 변동성을 노리고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건전한 그런 투자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명석 자문위원과 경기 분석 이어가 봤습니다. 자, 다음은 자문위원의 자산운용 노하우 전해드리는 100만 불짜리 투자 전략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자, 이명석 자문위원과 함께하는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번 시간에도 또 파생 상품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즉 이웃집, 윗집과 아랫집이 부딪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점검을 오늘 장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테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상대성, 즉 이걸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결국 싸우는 자리, 즉 물량이 싸우는 자리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량이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곳에서 과연 이기는 쪽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죠. 당연할 텐데 제가 지난주까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기는 쪽에 투자하는 방식은 현재는 조금 어려우실 테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는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 쪽으로, 즉 방향을 설정해서 시가에서 투자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두 개의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렵다, 어떤 게 쉽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더 정확히는 누가 이기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더 훨씬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실패의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기왕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싸움의 자리에서 이기는 방식보다, 누가 이기느냐를 관찰하는 방식보다 싸움이 일어날 자리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리 쪽으로 한번 같이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으니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그 방향으로 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볼 테고요.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에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또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위쪽은 코스피 200 옵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코스피 200 선물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시 30분경에 또 윗집과 아랫집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더니 선물이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여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오늘은 보여드렸던 부분은 콜옵션입니다. 콜옵션이 하락 방향으로 가다가 아랫집에 고가를 맞고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콜옵션이 반대로 올라가게 되니까 지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여전히 오늘도 일어났고요. 사실 마지막에는 결국 돌파하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어디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왜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는가? 저희가 여기서 늘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설정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가 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여쭤보시는 부분 중에 차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사실 보여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차트를 사용한 것뿐이지 저희는 차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또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코스피 200 다음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항생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장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콜옵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콜옵션인데요. 콜옵션이 상승하다가 또 윗집에 저가에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항생도 똑같고요. 추후에 보여드릴 니케이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선물 옵션을 만든 것이 아닌 외국에서 도입된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당연히 해외에서 더 발달돼 있을 것이고 해외 같은 경우는 옵션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국내 옵션보다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적지만 더 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항생도 여전히 키를 맞추고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항생장에서 제가 오늘 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니케이 225입니다. 니케이. 오늘 장이 시작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콜옵션입니다. 콜옵션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선물도 하락을 했을 것입니다. 콜이 하락을 시작하다가 10시경에 또 아랫집 고가, 즉 아랫집 천정이 되겠죠. 아랫집 천정 부분에 부딪혀가지고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광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다고 참 매일 보여드리는데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늘 말씀드립니다. 또 이 부분이 모든 걸 증명하는 건 아니다고.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또 오늘도 보시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실제 또 여러분들의 차트를 통해서도 한번 검증도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이런 현상들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제 사실 제가 이 시장 자료를 준비할 당시에 S&P 지수 같은 경우는 너무 시장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크루드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이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콜옵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콜옵션이 빠지다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풋옵션입니다. 풋옵션이니까 반대로 상승하기 시작했겠죠. 풋옵션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선물 지수는 반대로 하락했을 겁니다. 선물 지수가 하락하다가 풋옵션이 윗집, 즉 상위 행사가의 저가에 부딪히면서 장이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지수는 상승하기 시작했죠. 반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자료는 준비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앉아서 갑자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차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다 보니까 실제 라이브장에서 어떻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한번 네. 같이 보면서 오늘부터서는 한번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희 코너 이름이 이명석의 안정적인 ROF 시스템이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ROF 시스템이 뭘 말하는 거죠? 네, 저희 센 투자자문에서 실제로 시스템 매매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약자로서 표현했는데요. 퓨처스 앤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선물과 옵션의 어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규칙성 발견을 저희는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시장에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이 규칙성을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만약에 규칙이 없다면 저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시장은 무작위성이다. 과연 무작위성이면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도 안 돼. 시장에 어떻게 규칙성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보는 방식의 차이일 뿐 네.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규칙성을 연구하는 팀들이고 조그마하고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어떤 규칙성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에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스템 자체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거창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실제 이런 연구들의 결과물로서 현재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실제 투자 자문에서 시스템을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ROF 시스템이다. 이런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는데, 자, 오늘은 또 오늘 시장으로 검증을 해 주셨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여러분들 생기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드리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들 생기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모든 부분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들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 계속해서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네. 즉 저희는 우리 투자자들은 싸움의 자리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 싸움의 자리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첫 번째로 이 싸움의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자리로 간다. 즉, 이 싸움의 자리로 가는 방향으로 투자하자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자료는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지난 시간까지 제가 금요일까지 해서 금요일 날 마주쳤던 부분, 즉 등 행사가의 콜과 풋이 마주쳤던 자리가 2.42였습니다. 지난주 네. 금요일 날 2.42였고 월요일이니까 또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가 월요일 날 시작하니까 당연히 마주치는 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다. 2.42보다 당연히 낮게 된다.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이틀이나 끼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밑에 부분은 코스피 200 선물이고요. 네. 위쪽 부분은 코스피 200 옵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쪽은 코스피 200 옵션이고요. 밑에는 코스피 200 선물인데요. 한번 콜과 풋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콜이고 빨간색 부분은 풋이고 파란색 부분은 콜입니다.
그런데 한번 어디서 처음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부딪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쪽 부분, 즉 2.0 부분에서 장이 시작하자마자 부딪혔습니다. 네, 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2, 즉 지난주 금요일에 2.42보다 분명히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드렸었고 예상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옵션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2.42보다 낮은 부분에서 부딪힐 것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프리미엄이 빠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본다면 네, 네. 저희는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부딪힐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딪힘에서 반등이 나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투자하는 방식은 지금 처음에는 어려우실 테니까 네, 네. 첫 번째 해보자고 했던 것이 부딪히는 방향으로 가보자. 어디서 부딪힐 것인가. 오늘은 콜이 아랫부분에서 시작했고 네. 풋이 윗부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콜이 위로 올라가고 풋이 아래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즉 부딪히는 부분이 콜이 위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지수가 상승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뭐 매수나 매도 진입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스템 매매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네. 장이 시작하자마자 즉 시초가가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고 저희도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수익이 나며 얼마의 손절을 잡았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고 또 얼마의 손실이 나는지 저희는 정량적으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간단한 방법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뭐 시스템을 하자는 이유는 아니고요. 규칙성을 찾아가고 트레이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초가가 나오게 되고 부딪히는 부분을 알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비록 적지만 진입을 했다고 하면 조금의 수익을 창출하고 아마 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장 초반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고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연 나는 청산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청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요. 네. 시장에서 청산을 어디서 해야 될지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또한 손절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규칙을 찾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것이니까요. 에이, 저걸 어떻게 해? 저기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보면 손으로 능숙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신 분도 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규칙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꾸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까지 2시간에 거쳐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장의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렸던 겁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2.4 이하에서 부딪힘이 일어났었고 오늘은 약 2.0 부근에서 부딪힘이 2.0이 조금 넘겠네요. 네, 네. 그 부분에서 부딪힘이 일어났고요. 뭐 큰 폭의 수익은 아니지만 이렇게 찾아가서 부딪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트레이딩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서는 사실 이제까지는 그 부딪히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2시간에 거쳐서 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면 결국 부딪힌다는 얘기, 즉 콜과 풋, 상대가 싸운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싸우는 자리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싸우는 자리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첫 번째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풋이 이기다 보니까 하락장으로 갔습니다. 장이. 네. 장이 하락장으로 가다가 결국은 풋이 이겨가지고 하락장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콜이 이기게 되면서 뭐 잠시만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색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바꿨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생생하게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저희가. 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네. 설정하는 방법들 늘 그렇죠. 문의를 주셨었는데 네. 또 여기서 같이 이렇게 또 보시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네. 있겠네요. 보시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방송이 자, 지루하실 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색상은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색상을 바꾸는 건가요? 네네네. 음, 이제 시청자분들의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네, 색상을 네. 바꾸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네. 따라해 보시면 네, 도움이 분명 되시겠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 윗부분의 빨간색 부분은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은 풋옵션입니다. 그런데 풋옵션이 장 초반에 이기던 듯 하더니 결국은 오늘 장은 콜옵션이 이기면서 상승작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듯이 사실 여기서 부딪히는 부분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라는 부분을 판단한다는 부분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손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찾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방식이 맞다 맞고 튀기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첫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기는 방향으로 나는 투자를 하겠다. 이기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손절을 어디서 잡아야 될 거라는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걸 수식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추세 방어가라고도 하고 이제 어떤 방어하는 가격이라고도 하는데 네. 저희가 실제 트레이딩에 이용하는 툴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이기는 쪽에 투자를 했는데 즉 장이 시작하자마자 싸움이 시작돼 가지고 콜이 이기는 듯 싶다가 결국은 콜이 졌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콜이 분명히 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과감하게 손절을 어디서 하느냐. 손절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팁을 드린다면 즉 콜의 가장 저가 처음에 교차가 시작되는 부분에서의 저가를 저희는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즉 콜이 싸움이 시작돼 가지고 흔들흔들 거리다가 콜의 저가 부분 교차가 되는 부분의 저가 부분에서 저희는 손절을 이 부분에서 잡고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 과감히 돌파가 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절을 했겠죠. 당연히 손절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물론 저희가 이런 트레이딩 툴을 지금 현재 사용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튀기는 부분에서 돌파되거나 튄다는 부분에서 어디서 손절을 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이 저가가 붕괴됐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즉 저가가 붕괴되게 되면은 옵션의 특징은 프리미엄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오르는 네. 것보다 프리미엄이 빠지는 게 더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가 붕괴됐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교차, 맞고 튀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을 하기 전에 어떤 방식을 써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이제 손절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가 부분을 중요시 보는 이유는 옵션에서 저가 부분은 특히 내 저가보다 상대방의 저가입니다. 풋옵션의 저가, 콜옵션 같은 경우는 풋옵션의 저가가 더 중요하겠죠. 내 저가보다 상대의 저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키 맞추기의 일종입니다. 추후 네, 시간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국내 옵션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해외 옵션에서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라이브 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니 S&P 지수입니다. 밑에 보시면 밑에 부분이 미니 S&P 선물입니다. 윗부분은 미니 S&P 옵션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2896.5에서 지금 지수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2895 지점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이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가요? 빨간색 부분은 2895의 콜옵션이고요. 파란색 부분은 2895의 풋옵션입니다. 네. 즉 싸우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콜과 풋 상대 같은 행사가의 상대방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자리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근거 없는 어떤 차트에 선을 긋는다든지 뭐 늘 이야기 드리는 마디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시고 뭐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897.25인데 네. 싸우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싸우는 자리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즉 왜냐하면 옵션을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어디 지점에서 싸우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네. 싸우는 지점에서 누가 이기느냐를 판단하려면 물론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뭐 네. 예를 들어서 거래량도 봐야 될 것이고 뭐 수치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네. 네. 뭐 선물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사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늘 옵션을 좀 보십시오 하는 이유들이 옵션에서는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타점을 잡는다든지 진입 시점을 잡는다든지 청산 시점을 손절 시점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옵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뭐 오늘 사실 정확히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부분부터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시작 시점이 좀 국내 선물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오늘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이 시작됐었는데 네. 해외 옵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이죠. 11시 지금 11시 40분 정도, 30분 정도. 지금 방금도 보셨을 겁니다. 급작스럽게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부분에서 뭐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기 분명히 조금 전에 보기 전까지는 이 파란색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가 급작스럽게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보셔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옵션에서 싸움의 자리를 볼 수 있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늘 예의주시하고 관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서는 이어서 싸움이 나는 자리에서 승자가 누군지 그 승자를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이명석의 안정적인 ROF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여기서 글로벌 경제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를 매수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상 S&P 500 지수가 랠리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가 시장률 수익률을 상회하는 반면 IT 업종은 계속 뒤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고 또 물가도 부진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도 지속하고 있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곧 물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7월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모멘텀 트레이드를 추천을 했는데요. 현재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용히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라라고도 추천한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시에는 헬스케어와 이런 종목을 중점적으로 한번 바라보라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명석의 안정적 ROF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어떤 내용들 한번 또 이어가 볼까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교육 부분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교육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서 이제 맞고 부딪히는 부분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네. 이제 첫 번째로
즉 윗집, 상위 행사가 같은 행사가끼리의 부딪힘이 아닌 상대 콜과 풋이 부딪혀서 맞고 부러지거나 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쭉 이야기했었던 한번 그 통화 부분에 네. 통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를 먼저 볼까요, 저희? 네네네. 유로 달러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자, 유로 달러 저희가 지금은 상방 바라보는 뷰였죠. 네네. 조금 네. 네네. 지금 뭐 조금 차트 자체가 이게 볼륨 차트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 캔들의 크기가 약간씩 다른 부분인데요. 사실 뭐 차트들은 잘 아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설명으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이유로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부터서는 그 어디까지 간다라는 목표치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상방 방향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상승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도 잘 가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잘 가고 있는데 뭐 단기적인 조정이 아닐까,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고요. 이 부분은 거시 방향 쪽은 장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조금 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이 통화 부분, 추후에 보실 파운드라든지 뭐 호주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승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또 혹시 이전에 방송을 보지 못하셨다면 참고하셔서 방향성에 맞게 투자를 하시고요. 투자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 습관 중에 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단기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는데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서 단기적인 방향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즉 늘 이야기 드리는 시황, 저희는 시황을 보지 말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시황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시황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시황을 보고 투자를 하다 보면 일일희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고 뭐 또 내일은 어떤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들에 흔들리게 되는데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장 방향을 잡아가고 어떻게 방향성을 바라보는지도 이제 추후에 점차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으실 때 뭐 차트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시죠. 장기 이평선을 바라보고 뭐 단기 이평선을 봐라. 뭐 일봉 이평선 그 개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시적 방향,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시고 똑같이 단기적인 방향을 투자하실 때도 비록 손절을 하시더라도 같은 방향성으로 해주시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을 가끔 이해를 못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뭐 쉬운 예로 미니 S&P 같은 경우입니다. 미니 S&P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전에 하방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지수가 상승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 손절을 계속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단기 투자, 즉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장기 방향과 그 단기 방향은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저희가 장이 종료된 이후에 차트를 봤을 때는 상승한 걸로 보이지만 그 사이에서는 분명히 하락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에서 즉 단타가 되겠죠. 수익을 취하고 나오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뭐 통화 쪽들은 뭐 네. 오늘도 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명석 자문위원 할 이야기가 더 많은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시장 상황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서 더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센투자자문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와 자본시장통합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센투자자문 저희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자, 야심차게 준비한 센투자자문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투자자문 이명석의 안정적 ROF.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존의 주식 방송을 넘어서 더 깊이 있는 최고의 증시 강의쇼 센투자자문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